예, 이 전해드린 대로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서 이 황당한 범죄가 벌어져서 우리들에게 이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이승훈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뭐 4명 중 2명은 이제 검거된 상황인데 이게 너무 황당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서울 한복판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저는 너무 황당한데요. 대치동 인근 학원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 가끔 학생들을 위해서 예. 집중력이나 기억력 향상에 도움되는 음료 같은 시음 행사들을 종종 한다고 합니다. 아, 그런. 그리고 사실 그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기억력하고 집중력 그렇죠.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솔깃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일당도 그걸 이용한 것 같은데 이제 3일 오후 6시쯤에 두 개조로 나뉘어서 강남구청역 인근, 대치역 인근에서 기억력, 집중력 향상에 좋은 ADHD라는 음료병을 건네고 아이들이 이제 그거를 마시고 어지럼증을 호소하면서 이제 가족들이 이제 신고를 하게 된 거고요. 그 안에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약 성분이 검출됐다는 건데 일단 지금 피해 사례는 총 6건인데요. 예. 6건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중에 특별하게 증상을 잘 못 느끼고 좀 어지럽다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와 유사한 뭔가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음료를 누군가가 줘서 마신 적이 있는 학생이 있다면 이에 대해 신고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경찰 조사해 보니까 이들 학생들 전부 다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필로폰이 중독성이 강한 마약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학생들의 지금 상태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단 피해 학생은 6명 정도 되고요. 이 학생들이 중독성이 강한 필로폰을 예. 마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구토, 어지럼증 등을 좀 호소하고 있다고 해요. 예. 다만 이게 굉장히 강한 정도의 양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져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이 청소년들은 뇌가 아직 발달이 덜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다가올 수도 있어서 일단 병원 치료는 좀 받아야 될 것 같고요. 또 정신적인 증상을 호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아이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찰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왜 하필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런 범행을 했느냐? 자, 이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좀 놓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2명은 검거가 됐죠. 예. 1명은 검거되고 1명은 자수를 했는데 예. 이들은 그냥 아르바이트만 했을 뿐이지 이게 마약이든 음료수를 몰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윗선이 있고 그 윗선이 이걸 토대로 피해 학생들 학부모들에게 돈을 뜯어내려고 한 것인가? 예. 지금 일단 한 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 피해 학부모의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느냐? 아이들에게 음료를 건네면서 이 음료 괜찮은지 네. 그리고 나중에 재구매 의향이 있는지 그러니까 설문조사 필요하다면서 학부모 연락처를 적으라고 했고 그 연락처로 이제 전화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돈을 요구한다고 돈을 받을 수 있는 류의 범죄도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범죄가 돈을 노린 범죄인지 아니면 말 그대로 무동기 범죄, 묻지마 범죄인지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조사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네, 좀 얘기를 해주셨지만 검거된 용의자 한 명은 이제 마약인 줄 모르고 인터넷에서 구한 아르바이트를 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뒤에 배우가 좀 있을 수도 있을까요? 저는 배우가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한 명은 이제 고액 알바라고 해서 돈을 많이 준다고 하니까 이 일을 했다 이런 것이고 또 한 명의 여성은 검거 당시에 횡설수설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마약을 한 상태에서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순수하게 범행의 고의가 없는 도구로서 사용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실제 마약을 하면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걸 전혀 모르고 고액 알바를 했다라고 하는 학생의 사람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것에 대해서 알바를 지시하면서 돈을 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과의 SNS 대화 내용이 나올 수 있어요. 이걸 가지고 좀 수사를 추적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게 강남역이나 대치동 같은 이런 일반 공개된 장소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네. 굉장히 좀 황당한 범행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락처를 받아서 부모들에게 연락을 해서 돈을 요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황당무계한 범죄이지만 돈을 갈취할 목적으로 이런 마약을 판매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성공하기는 어려운 범죄. 왜냐하면 CCTV가 있어서 얼굴이 확인되고 차량을 이동했기 때문에 차량 번호가 확인돼서 네. 그렇죠. 금방 근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범행들을 했다는 건 아무래도 이런 범행의 모의에 가담한 사람들 자체가 마약에 쪄들어 있는 사람들일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 예.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학생들이나 아니면 어린이들 네. 한테 이제 교육을 할 때 네. 모르는 사람이 주는 음식이나 음료수는 먹지 말아라라고는 이제 교육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또 학생들 이렇게 공부에 이제 지친 학생들로서는 상당히 그런 약점을 노리는 좀 비열한 범죄 같은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생들한테 공부를 꼭 해야 되는 학생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걸 가지고 유혹을 하고 그게 이제 정상적인 약품이 아니라 마약이든 약품을 예. 이렇게 학생들한테 주게 된 건데요. 전 오히려 정상적으로 영업을 잘 하고 있는
진짜 그 시음 행사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그렇죠. 없는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앞으로 학원가 근처에서 이런 시음 행사를 하거나 뭔가를 하면 학생들한테 선뜻 그걸 마셔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 마약이 이제 보통 이제 뭐 소위 퐁당 마약이라고 해서 예. 마약을 모르게 이제 음료수 같은 데 타가지고 뭐 상대방을 성폭행한다고 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하다가 상대방을 사망하게 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 뭐 당분간은 강남 학원가 일가에서는 이제 누군가 다른 사람이 주는 음료나 이런 것들은 학생들이 먹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